자,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3분 강의를 맡은 강사 배원식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제 강의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 내년에는 꼭 모두 다 합격하도록 기원하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여러분들이 합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0월 19일인데 올해와 같이 내년에 시험도 그렇게 시험을 친다면은 보통 시험이 7월 셋째나 넷째 주 1월 칩니다. 그죠? 그 기종하면 10월이니까 11월, 12월, 9개월 남았나요? 9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죠? 긴 기간이 아닙니다. 9개월 동안만 고생하면은 다 합격할 수 있으니까, 그죠? 지금부터 정신을 집중하고 여러분들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9개월 고생 못하게 해서요. 평생 주는 자격증인데, 그죠? 또 내년에 또 얼굴 보는 그런 일이 없도록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그죠? 여러분들 지금부터 마음 굳게 먹고 목표를 구체적으로 확실히 설정을 하고 출발해야 돼요. 그죠? 대충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러면 삼수사수예요. 하지 말고. 한번 여기에 시험에 빠지는 사람들은 처리 때가 되면 늘 또 시험 치러 와요. 그죠? 끝이 없어요. 그죠? 자, 그럼 첫 시간이니까 제 강사 소개를 간단하게 하는 게 아마 예의 같아서 간단하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알리안츠 생명에서 퇴직을 하고 이제 그 법인에서 잠깐 대표로 좀 근무하다가 제가 또 실제로 손해사정사를 고용해가지고 법인을 운영도 만들어가 운영도 해보고 그러다 독사를 또 하다가 지금 학원 강의를 지금 하고 있는데 회사에 있을 때는 영업 지점장을 포함해서 영업에서 한 10년 있고 나머지는 한 20년 동안은 이 손해사정 쪽에 실무를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신입사원들 처음 보상 쪽에 들어가면 현장 조사를 많이 할 거예요. 특히 생명보험회사 같은 경우는 저도 신입사원 때는 한 15년 동안에 전국을 다 돌아다니면서 현장 조사도 했고 관리자로 있으면서는 뭐 보상, SIU, 민원, 분쟁, 뭐 여러 가지 회사가 큰 규모가 아니다 보니까 부서장으로 이제 관리하면서 직원들이 많을 때는 40~50명 되었는데 전체를 다 총괄하는 업무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행히 내가 실소이라든가 장례라든가 조사, 심사, 뭐 SIU 이런 걸 다 접해본 거예요. 다 많이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삼성이나 큰 회사에 다니신 분들은 부서장이 한 4~5명 돼요. 한 파트밖에 모르는 거죠. 조사, 심사, 뭐 민원 각각 파트의 부서장이 틀리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알리안츠 생명이 규모가 크지 않아가 제 혼자서 이걸 총괄 다 했기 때문에 그죠? 그런 업무를 다 해 본 겁니다. 그죠? 자, 그리고 회사 다닐 때는 한 10년 동안에 보험중개사, 손해사형사 시험 출제 최점위원으로 경험을 했고 또 보험연수원의 심사위원으로도 시험 출제나 채점을 이렇게 선정위원으로서 일을 했습니다. 자, 제 이런 경험이 여러분들이 시험 칠 때도 직간접적으로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또 여러분들이 앞으로 진로를 선택하는데도 저같이 이렇게 보상 쪽에 두루 경험을 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골고루 또 제가 직접 회사를 만들어도 운영도 해보고 또 관여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대학교에서도 한 12년 동안 강의도 했고 이렇게 일을 경험을 한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것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첫 시간에서 제 광고는 여기서 하고 첫 시간이니까 앞으로 제3본 강의를 어떻게 할 건지 전체 1년 동안에 강의할 강의 일정이라도 이런 걸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 일정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첫 번째 하고 있는데 기본 이론 강의입니다. 그죠? 기본 이론 강의. 이거 6주를 할 거예요. 6주를 하고 기출문제 풀이 강의를 그 다음에 1월달쯤 한 5주를 할 겁니다. 그러고 나서 약수를 총 정리하면서 문제풀이 예비 모의고사 이전에 문제풀이 과정을 한 4주를 하고 나머지 모의고사를 5주를 합니다. 실제로 오늘 모의고사랑 마찬가지일 거예요.
5주랑 모의고사가 짧기 때문에, 너무 짧기 때문에 4주 때부터 문제풀이를 합니다. 그래서 가정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한 20주가 되는 거예요. 20주. 20주에 4시간이면 80시간입니다. 80시간도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죠?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강의를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고 나서 내 거로 만드는 게 더 중요해요. 그죠? 100시간 강의 듣는 것보다가 80시간 강의 듣고 20시간 내가 혼자서 공부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죠? 내 거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강의만 많이 듣는 거 좋아하잖아요. 솔직히 해서 20주 강의도 너무 많아요. 처음에는 이렇게 한 10주 정도 강의했어요. 기본 이론 강의하고 모의고사만 했는데 지금 20주 하는 거예요. 왜? 다른 학원들은 25주 뭐 그렇게 뭐 이렇게 하니까 우리 학원도 또 너무 짧게 할 수는 없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20주 강의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괜히 뭐 수강료 더 받으려고 25주, 26주 이렇게 하는지는 모르지만은 영업상 어쨌든 간에 이건 충분하다. 그죠? 제 강의 시간만 늘린다고 실력이 느는 건 아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그죠? 강의 듣고 나서 스스로 정리하라. 이런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혼자 공부한 시간이 있어야 답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기본 강의 진행은 제가 강의를 하면서 ABC로 나눠줄 거예요. 자, 기출문제, 제 교재에도 기출문제가 표시되어 있으니까 기출문제다. 그 다음에 이거는 시험에 나올 확률이 있다. A급이다, B급이다 나눠줄 거예요. 이건 시험에 절대 안 나온다. 이거는 기초 이론으로 꼭 들어야 될 내용이다. 이렇게 나누어 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A, B급은 꼭 정리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죠? 자, 꼭 잊지 않도록. 자, 이 시험은 원래 시험이라는 게 머리와 시간의 싸움이잖아요. 그죠?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시간의 싸움입니다. 근데 머리는 뭐 여러분들 저나 극소수 여기 몇 사람을 빼고는 여러분들이나 저나 다 머리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죠? 머리 차이는 없을 거 아니야. 왜냐하면 이 시험이 사법고시도 아니고, 그죠? 수재들이 모여가 치는 시험도 아니고, 그냥 일반 누구나 다 열심히 하면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 이 시험이기 때문에 머리는 별 차이가 없다면 그 다음에 시간입니다. 시간. 얼마나 절대량이 최소한 있을 거 아니에요. 공부하는데. 그죠? 머리가 그렇게 수지가 아니라면 공부량하고 그 다음에 수험 전략을 효율적으로 얼마나 잘 효율적으로 투자하냐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자, 제 교재도 줄이고 옛날에 처음에 할 때는 500페이지가 되었는데 수험생들이 페이지를 많은 걸 원하지 않으니까 이제는 300페이지밖에 안 되는데 300페이지를 하더라도 4권 다 합하면 1000페이지가 넘습니다.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많은 내용을 다 외워가 시험장에 못 갑니다. 그죠? 머리에 용량이 한계가 있잖아. 여러분들. 그죠? 못 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냐? 선택과 집중을 할 수밖에 없어요. 선택과 집중. 그죠? 시험에 나올 것만 외우고 가야 되는 거지. 여러분 수석할 것도 아니잖아. 목표가 수석할 거라 할 사람들은 다 외우고 가야지. 근데 수석이 목표가 아니고 합격이 목표이라면, 그죠?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 그죠? 자, 꼭 잊지 않도록. 그죠? 자, 제가 강의가 끝나고 나면은 다시 AB급이 이게 중요하다. 이거는 또 복습하고 정리하라 얘기를 해줄 거예요. 그죠? 또 처음에 강의를 할 때도 전체적인 걸 얘기해 줄 거예요. 그런 전체적인 걸 잊지 않고 꼭 기억을 하시기 바라고, 질문사항이 있으면은 나중에 제가 밴드를 이번 주에 만들어가 공지해 줄 테니까 그 밴드에서 질문하시면 됩니다. 자, 강의 진행은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자, 공부 방법은 제3번 공부 방법. 자, 여러분들의 그 공부할 수, 전업으로 공부하는 사람도 있고, 주경야독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다 틀릴 거예요. 또 재수하신 분들도 있고, 처음 공부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뭐 이게 답이다, 뭐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은, 제 생각을 얘기해 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고 자기에 맞는 공부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예습보다는 그죠? 복습을 권합니다. 그죠? 예습보다는 복습을 권합니다. 특히 초심자, 재수 3수 하시는 분들은 굳이 예습이 필요 없을 것 같고, 처음 공부하는 사람은 굳이 예습을 한다고 해서 머리에 들어오겠느냐, 이거죠. 그죠?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독보다는, 그죠? 여러분, 제가 300페이지 되는데, 지금 20주에다가 80시간이라 그랬잖아요. 6주라 그랬잖아요. 그죠? 6주에 한 30시간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일주일에 한 50페이지 정도 된다. 그죠? 1시간에 한 10페이지 정도 되면, 그럼 일주일에 한 50페이지 정도 같으면은, 제 생각에는 처음부터 1페이지부터 300페이지까지 책을 다 읽는다면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 거예요. 그죠? 그리고 한 번 읽었다는 보람이 있을지 몰라도 사실 저도 다독을 하고 뭐 기본 교재를 열심히 읽으라 그래서 한번 공부할 때 해보면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1페이지부터 300페이지까지 4권의 책을 읽으려면 시간과 노력이 너무 많이 들고 남는 거는 한 번 읽었다는 보람 외에는 아무 효과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보다는 차라리 일주일에 50페이지를 진도를 나갔다 하면은 복습을 하면서 한 번 쭉 읽어보고 별 볼 없는 건 그만두고 A, B급 필요한 거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만 그저 3번을 읽든지 4번을 읽든지 정독을 하면서 읽어가지고 정리를 하는 게 더 효과적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그 방법을 한번 선택해 보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정리를 하는데, 자, 여러분들 이것도 스타일이 틀릴 거예요. 정리하는 방법을 기본 교재에다가 계속 기본 교재를 보면서 그대로 정리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 PC로 정리하는 분들도 있고, 노트로 정리하는 분들도 있고, 가져가실 거예요. 그죠? 그러나 제 생각에는, 가능하면 정리하려면 PC로 정리하는 게 낫지 않는가. 그죠? PC로. 왜냐하면 기본 강의 때 정리하고 나서 또 기출문제 풀이 과정에서 또 한 번 정리하고 또 약수 총정리 때 이렇게 또 한 번 정리. 어차피 내가 지금 정리해 놓은 게 완벽하지 않아서 자꾸 수정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정리해가지고 모의고사까지 간다면은 노트나 이런 데서 정리하면은 수정을 못하니까 PC로 정리하는 것이 좀 좋은 방법이 아닐까. 제 얘기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죠? 진도에 따라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본에 꼭 충실해야 돼. 강의할 때는 기본에 충실해야 돼. 기본에 충실. 기본에 충실하란 말은 개념이나 어떤 개념이나 고지의무라고 하면 고지의무가 뭔데? 그죠? 왜 고지의무나 제도가 보험에 있는 거냐? 그럼 고지의무를 이행하면 어떻게 되고 불이행하면 어떻게 되는데? 그죠? 이런 기본적인 개념, 기본적인 걸 이해를 해야 돼요. 그죠? 기본적인 개념을 꼭 이해를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면서도 항상 전체적인, 제가 매 장 들어갈 때마다 이 장에는 어떤 내용이 있다. 이렇게 설명해 줄 거예요. 전체적인 내용을 알고 강론을 해야 되죠. 그죠? 강론은 잘 아는데 전체적인 내용을 모르면 응용 문제가 나오면 맞추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상법에 있는 내용인지, 계약법에 있는 내용인지, 약관에 나오는 내용인지, 번지수를 못 찾는단 말이에요. 그럼 무슨 얘기인지 전체적인 걸 파악을 못 하는 거죠. 지금 시험은 채점 때문에, 그죠? 응용 문제의 유형이 많이 나오는 거죠. 딱 요거 하나 외워가지고 암기하는 문제보다는 응용 문제가 많기 때문에 전체적인 내용을 미리 파악하고 강론을 공부하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자, 그렇게 공부 방법. 그 다음에 선택과 집중입니다. 제가 계속 10년 전부터 얘기하는데 선택과 집중입니다. 제3부 보면은 시험에 나올 문제가 있고 안 나올 내용이 있는 거죠. 절대 평생 안 나올 내용도 있고 늘 나오는 내용이 따로 있는 거예요. 선택과 집중을 한다. 그러니까 표준 약관, 장애, 실손, 특히 이 세 분야가 80, 90%가 나온다. 그죠? 20년 만에 한 번 문제 나왔다고, 이것도 문제가 예상되는 문제니까 이거 열심히 공부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과감하게 버려야 돼요. 그죠? 시간이 없어요. 저는 제3분 공부하는 사람한테 이것도 공부하고 저것도 공부하고 암기해 이런 얘기 안 합니다.
버리라 이거지. 그죠? 우리가 수석 합격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합격하는 게 목적이니까. 그래서 시간을 많이 절약하는 거죠. 절약해 준다는 거죠. 선택과 집중하라는 거죠. 이거는 철저히 해야 되는 거지. 표준 약관, 실손, 장애는 철저히 해라. 이것만 해도. 이게 철저히 하면 설령 다른 예외 문제가 나오더라도 커버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표준 약관과 장애, 실손에 의해서 선택과 집중을 하라. 그러니까 작은 것은 과감히 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거 매달려가지고 이것도 공부해, 저것도, 이것도 옛날에 10년 전에 나왔네. 그런 생각하지 말고 스스로 과감히 버려야 돼. 그리고 공부하는 방법을 선택하도록. 자, 자꾸 원래 시험 친 그 수험생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채점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사람이 있어요. 채점. 이거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잖아요. 그죠? 이거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죠? 공정하다고 받아들여요.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어쩔 수 없죠. 실수할 수도 있지. 그러나, 자, A, B 세 사람이 채점을 합니다. 채점해가 평균을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점수를 보여주는데, 이 중에서, 물론 요새도 그럴 거예요. 이 중에서 A, B, C가 세 사람이 채점을 했는데, 한 10점짜리를 한 사람은 뭐 8점을 주고, 그 다음에 5점, 4점 이렇게 줬다. 이 사람 너무 많이 준 거죠. 이렇게 톡 튀어나오는 문제는 시험지를 까집어 봅니다. 체크를 해봐요. 왜, 누가 잘못한 거냐? 체크를 합니다. 뭐 요새도 그렇게 할 거예요. 사람이 실수할 수가 있죠. 그죠? 사실 실수해요. 이거 안 일어날 수 있네. 100%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이렇게까지 하는데 채점은 그냥 또 고민한다고 해결할 방법이 없잖아요. 여러분들 시험지 보러 가도 시험지에, 답안지에 표시가 하나도 안 돼 있잖아요. 그죠? 내가 쓴 답안지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점수랑 이렇게 보여주는데, 이 채점이 잘못된지 잘된지 알려면 다른 사람 답안지랑 같이 비교해가지고 내가 부당하다고 얘기해야 되는, 다른 사람 시험지를 볼 수 없잖아요. 내 시험지에다 써놓은 그대로에다가 점수하면 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어떻게 해요?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자, 채점에 대해서 보다가 채점이 잘못되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답안 작성 요령이 뭔가 잘못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야 되지. 내가 분명히 시험을 잘 쳤다고 생각하는데 점수가 낮다. 그러면 답안 작성에 내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그걸 생각하면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자, 그래서 원래 수험생들, 시험 친 수험생들 중에서도 몇몇 수험생들이 계속 그런 의문을 하고 자꾸 물어보는데, 제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아마 수험생들이 답안을 잘못 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원래 시험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362페이지 한번 보세요. 어떤 것이 문제가 되고 어떤 것이 여러분들 실수할 수 있었는지 제 채점했던 경험이나 출제했던 경험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 기준이나 이런 것은 변화가 없으니까 아마 내 말이 거의 맞을 거예요. 그죠? 내 말이 거의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첫 번째 문제 1번의 문제입니다. 10점짜리인데. 자,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에서 질병보험의 소멸시효를 기산점을 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소멸시효 문제는 한 5, 6년 전에 한번 나오고는 안 나왔는데 기산점에 대해서는 제 교재에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기산점을 몰랐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걸 모의고사에 시험을 테스트를 안 해봤더라도 아마 여러분 다 생각할 거예요. 질병보험이면 진단, 수술, 입원비에 소멸시효 기산점이 언제냐? 진단 일자고, 입원 일자고, 수술 일자고, 그거겠죠. 그죠? 그것만 쓰면 되는 거예요. 단지 여기에 어떤 학원의 모의고사 문제에서도 모범 답안에서 써놨던데, 제 생각에는 이 출제자의 의도가 생각이 질병보험이라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제3보험을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제3보험. 제3보험은 뭐예요? 상해질병 간병보험이에요. 여기 중에서 질병보험에 대한 소멸시효를 써라 그랬으니까 질병 사망 질병보험이 돼요 안 해요? 안 돼요. 이런 거. 이건 감점이 감점.
제 생각에는 감점이에요. 출제자의 의도가 여기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질병보험 제3보면 질병보험에서 진단비, 수술비, 뭐 입원비 이런 것들의 소멸시효를 기산점을 써라 이렇게 출제를 하지 않고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 보험금 지급 사유에서 말하고 있는 질병보험의 소멸시효를 기산점을 쓰라 그래요. 대부분 다 질병사망을 써놨을 거예요. 감점 요인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자기는 완벽하게 다 썼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를 들어 설명하는 거예요. 그죠? 두 번째. 자, 본인부담금 실손으로는 본인부담금 실제 피보험자가 부담한 로비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걸 보상하고 있다. 이거 예외적인 거 써라. 이것도 마찬가지. 자, 우리가 모의고사에서 테스트 감면 전 로비를 기준으로 보상하는 거, 감면 후 로비를 기준으로 보상하는 거 경우를 써라. 이것은 연습 문제 풀이 과정에서 다 시험을 쳐본 거예요. 이렇게 시험을 출제를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 다 100명 중에 100명 다 썼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비비고가 이 방법이 좋은지 나쁜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실선으로는 표준약관 보장정보를 보상내에서 보상하는 이 복잡하게 써놨어요. 적용되지 않는 예외 규정을 써라. 그죠? 감면 전 로비를 요걸 쓰라는 거죠. 그죠? 요걸 쓰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반도 못 맞춘 거예요. 왜? 아까 전에 얘기하잖아요. 기본에 충실해야 되고, 기본에 충실해야 돼. 전체 강론을 알아야 되는 건데, 이런 것이 안 하고 그냥 단순하게 요 강론에 요거 몇 가지 암기해 가니까 이 전체를 모르니까 모르는 거예요. 지금 시험 출제 방향이 이렇게 변했다는 거죠.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실제로 안고 다니요. 감면적 룰의 보상 기준을 쓰라고 이 내용인데도 거의 반은 못 썼다는 거죠. 자, 3번에 치아의 결손. 이거는 뭐 아주 작년에 모의고사 때 수십 번 한 거죠. 치아의 결손 정리하고 치아가 12개, 7개, 5개 있을 때 지급률 몇 프로예요? 30%, 20%, 10%인가요? 그렇게 되나요? 20%, 20%, 10%, 5%구나. 요거랑 요거 치아의 결손의 정리를 쓰라는 거죠. 그러면 치아의 결손의 정리만 쓰면 되는 거지, 치아의 장애 판정 기준, 이게 다 쓸 필요 없어요. 다 쓸 필요 없어요. 원하는 거 그것만 쓰면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이 없잖아요. 그죠? 시간과의 싸움인데. 자, 그 다음 문제 2번도 한번 여러분들 시험 친 사람들은 복기를 한번 해보고 뭐가 잘못되었는지 채점에 대해서 자꾸 시험 푸신 분이 있으니까 복기를 해보고 처음 듣는 분들은, 원래 시험을 안 치신 분들은 이런 게 있구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실정 선고하고 상속 문제가 같이 있는 거예요. 이것도 복잡하게 해놨습니다. 문제를. 그죠? 복잡하게 해놨습니다. 사실 실정 선고에 대해서는 아마 다른 사람 교재에서는 어떻게 있는지 모르지만 제 교재는 처음부터 실정 선고에 대해서 내용이 잘 정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강의를 하는데 이 실정 선고에 대한 응용 문제도 제가 언젠가 한 번은 나올 거라고 생각해서 모의고사에서 몇 년 동안에 테스트를 해보다가 하도 안 나와가지고 2, 3년 전부터는 테스트를 안 했는데 올해 나온 거예요. 그죠? 자, 실정 선고. 제 교재에 나중에 배울 때 그대로 있는 거니까. 여기에 키포인트는 실정 선고는, 그죠? 실정 선고한 날이 아니라 실정 기간 만료일이 사망일이다. 요거 물어보는 거예요. 요것만 물어보는 거예요. 또 사망일이다. 그러니까 이 세 건의 보험 가입이 보장 기간 내에 실정 선고가 만료되었으니까 다 사망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거고, 상속 문제는 수십 번 얘기했는 거니까 충분히 쓸 수 있는 거죠. 이 상속 문제도 대부분 판례의 상속 문제를 가지고 반대로 꼬아버렸어요. 대부분 판례 문제를 우리가 모의고사 때 연습했는데 그와 반대로 꼬았는 문제가. 그 다음 문제 3번의 문제도 문제 3번. 자, 이게 문제 3번도 제가 모의고사에서 이
보험 안내 자료의 효력이란 거죠. 모의고사 사회 문제에서 이렇게 테스트 했던 문제인데, 제가 이것도 할 때도 제가 예시를 든 경우는 보험가입 설계서에 그 연금보험을 가입하면서 보험가입 설계서의 연금 예상 금액하고 실제로 약관의 연금 예상 금액이 틀린 거예요. 약관에는 금리를 연동해서 약관 연금액이 지급된다고 써놨고, 가입 설계서는 금리와 연동된다는 말이 없이 설계서 써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자는 가입 설계서대로 연금을 달라는 거고, 그런데 뭐예요? 약관하고 가입 설계서나 안내 자료가 상이할 때는 계약자한테 유리하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해서 테스트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보험 안내 자료에 제 교재되어 있는 내용이고, 보험 안내 자료의 효력 발생 요건이 쓰라는 걸 테스트를 했어요. 그러니까 보험 안내 자료 효력은 회사가 만들어야 되고, 모집 과정에서 사용된 거여야 되고, 이런, 그죠? 요거죠. 임의로 설계사가 만든 거는 안 되는 거죠, 그죠? 두 가지 중에서 유리한 쪽으로 적용해 준다는 거죠. 이걸 다 테스트 했는 건데, 예시만 틀렸을 뿐이지, 그대로 나온 거예요, 그죠? 그대로 나왔는데, 근데 이것도 제가 강의를 모의고사 테스트 하면서 금소법이 어떻고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이 어떻고 이런 얘기는 혼동하지 마라, 그죠? 이거 하고 약관의 해석, 약관 교부 설명 의무 이것하고 혼동해가 쓰는 사람도 있고 이런데 이거하고 아무 관련이 없다, 그죠? 보험 안내자료 효력의 문제다 이렇게 했는데도 대부분에 다 맞췄는데도 그래도 못 맞춘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죠? 자, 보험 안내자료 효력에 대한 문제, 다 응용 문제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4번은 장애 문제, 단순한 장애예요. 그냥 모의고사 때 수십 번 해본 거예요. 다리 장애나 체관골 장애, 단순히 장애 문제를 지급률 테스트하는 문제예요. 자, 5번도 장애 지급률하고 지급보험금 산출하는 문제예요. 이것도 단순한 문제예요. 기여장애와 치아장애에 대한 거. 여러분 자세히 보면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물론 시험장에서는 어렵겠죠. 시험장이 어렵지. 자세히 보면 하나도 어려울 거 없습니다. 그렇죠? 자, 문제 6번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실손의료보험에 대해서 비례분담에 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아마 비례분담 문제에 대해서, 그죠? 문제 6번도 비례분담 문제. 비례분담 문제가 2, 3년 전에 출제됐는데, 그때는 이번이 출제되었다. 만약에 출제된다면 통원이 출제될 거다. 출제 안 된다는 보장이 없다. 공부 한번 해라. 이러고 모의고사에서 테스트를 한번 했습니다. 통원 문제를. 이번하고 통원 문제를 테스트했어요. 자, 3세대가 나오든지 4세대가 나오든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우리가 계산 문제는 계산기를 주지 않기 때문에 소수점 나오는 건 절대 시험 문제를 출제를 안 한다. 무조건 딱 떨어질 거다. 3세대와 4세대를 나오든지 내든지 4세대끼리 내든지 무조건 딱 떨어지는 문제니까 신경 쓸 필요 없다. 그죠? 이렇게 하고 모의고사에서 테스트를 했습니다. 자, 모의고사 테스트 할 때도 항상 각 보장 종목별로 비례분담하니까 각 보장 종목별로 비례분담을 해야 되고, 비례분담 할 때는 비례분담 공식에 따라서 보장 대상 의료비와 보장 책임액을 구하고 그 다음에 비례 분담을 하면 된다. 이렇게 하라 그랬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푸는 방법이 있지만 그게 정석이다. 그죠? 항상 비례 분담을 대충 통밥으로 이렇게 알 수가 있잖아요. 비례 분담을 왜 해야 되는지를 이유를 설명을 하고 각 보장 종목별로 보장 대상 의료비와 보장 책임을 구하고 비례 분담을 하라 그랬습니다. 아마 제 강의를 들었던 사람들은 이 문제는 거의 다 맞췄을 거예요. 다른 학원에서는 모르겠어요. 모의고사에서 얘기를 보니까 거의 2, 3년 전에 출제가 되었다고, 이걸 연습을 거의 안 했는 모양인데, 우리 학원 강의 들었던 사람들은 거의 다 문제를 맞췄을 거예요. 자, 시험 문제는 여러분들
원래 시험 문제를 보면 난이도는 정말 낮습니다. 그죠? 자,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게 수험 전략을 자, 공부할 때 수험 전략. 매년 40% 이상이 과락입니다. 이거는 변함이 없을 거예요. 제가 출제할 때, 채점할 때 10년 이상, 10년 동안 또 맨날 내렸어요. 40점 이상 과락. 평균 40대 평균 점수는 40점대 초반이에요. 평균 점수. 합격 점수는 지금 요새는 점수를 잘 줘가지고 합격 점수가 50점대. 그죠? 오늘은 59점인가 그렇다 보니까 50점. 이거 합격 점수 높다고 다 실력이 향상된 건 아니에요. 그죠? 주변에 공부 못하는 사람도 합격한 사람도 많잖아요. 그죠? 물론 운도 따라야 되죠. 솔직히 얘기해서 여기에 공부하시던 분 중에 걱정이 많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모의고사 때 50점 이상을 넘긴 사람도 없는데 근데 합격했어요. 50점 뭐예요? 40점 넘기지 못하는 사람도 합격했어요. 운 좋게. 운이 따른 거죠. 운이 따를 수 있는 거죠. 그럼 뭐든 세상 일이 무슨 일을 하든지 다 운이란 따르는 거죠. 그죠? 근데 뭐 내가 알고 있는 내용 문제만 나오라는 보장이 없으니까 그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최대한 그죠? 그런 내가 모르는 문제가 없도록 그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자, 이 시험은 항상 40점, 40% 이상이 과락이다. 그다음 평균 점수는 40점대다. 그런데 항상 340명은 무조건 뽑아준다. 그죠? 340명을 뽑지 않는 경우가 없어요. 그건 뭐예요? 자, 공부는 잘 못하고 시험은 잘 못 치는데, 뭐, 여러분들은 그 얘기하는 거, 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냉정하게 우리께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이런 시험에 합격했고, 여러분도 이제 공부하고 있는데, 냉정하게 얘기. 이런 시험에 채점은 어떻게 했어요? 채점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후하게 합니다. 그죠? 솔직히 후하게 합니다. 연분이 자꾸 들어. 채점은 굉장히 후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점수가 40점 미만이다. 얘는 점수 20점도 안 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왜? 어차피 과락이니까 후하게 준다고 40점 미만은. 그죠? 여러분 점수가 5, 60점이다. 실제로는 과락 겨우 면하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 점수가 여러분들 칼같이 매기가 나오는 절대 나오지 않아요. 칼같이 매기면 340명이 안 나와요. 340명 안 뽑으면 맞아 죽지. 그죠? 출제한 사람 채점이 맞아 죽지. 채점을 하다 보면 이런 사람은 손해사정사가 되면 안 되는데 하는데도 어쩔 수 없어요. 340을 뽑아야 되니까. 그죠? 두 번째. 쉽게 내도 이렇게 쉽게 내가 채점을 후하게 해도 340명을 뽑기가 어려우는데 어렵게 낼 수 있겠어요? 난이도는 그렇게 어려워질 일이 없다. 그래요? 쉽게 내도 이렇게 점수를 못 하는데 어렵게 내면 변별력이 거의 없어져요. 변별력이. 다 못 치는 거지. 그죠? 이렇게 하면 돼요. 이 시험은 채점도 후하게 하고 시험 쳐보신 분은 알 거예요. 난이도도 절대 더 이상 어려워지지 않는다. 그죠? 그걸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첫째 계속 선택과 집중해야 된다. 다음 시간에 이거를 좀 다시 집중해야 된다. 뭐 표준약관하고 장애하고 실손보험이 특히 이걸 철저히 공부해야 된다. 그죠? 꼭 선택과 집중해야 된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채점 때문에 요새는 계산 문제가 많아요. 계산 문제. 그죠? 계산 문제. 실손도 그렇고 장애도 그렇고 계산 문제.
사람이 막 2,500명 오늘 시험 쳤잖아요. 그죠? 2,500명의 채점을 하려면 너무 힘드니까 계산 문제가 많아질 수밖에 없다. 그럼 약술 문제는 응용 문제가 나온다. 옛날처럼 약관 몇 조의 조항을 기술하라 이거 안 나온다 이거죠. 이렇게 하면 온갖 이것저것 별의별 거 다 쓰는 사람이에요. 그거 다 읽어보고 하려면 골치 아프고 딱 필요한 내용만 쓰게 몇 줄 내로 쓰게 답안을 작성하도록 하라는 거죠. 그렇죠? 약술 문제, 응용 문제가 나온다. 그러니까 뭐예요? 표준 약관은 응용 문제를 잘 알려면 표준 약관 기본적인 걸 철저히 알아야 되는 거지. 알아야 응용할 수 있죠. 그죠? 그 표준 약관 45개, 46개 조항인데 그 중에서 최근에 한 3년 동안에 최근 3년 동안 문제는 출제를 하지 않는 게 기본 원칙이에요. 그죠? 그럼 한 7, 8문제, 한 10문제 빼뿌리고 또 별 볼 일 없는 문제, 시험에 나올 수 없는 약관 조항을 빼뿌면 불과 25개 내외의 약관 조항이 시험에 맨날 나오는 거예요. 이것도 못 외우겠어요? 이것도 못 외우겠어요. 그죠? 압축해서 외우면 된다. 선택과 집중을 하고 실손 장애 계산 문제가 적어도 50% 이상이 나오니까 그건 철저히 준비해야 된다. 표준 약관은 약술보다 응용 문제가 나온다. 그래서 답안 작성 요령입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나중에 다시 배우겠지만은 첫째는 문제를 철저히 읽고, 그죠? 이게 제일 중요해요. 철저히 읽고 출제자의 의도를 대로 답안을 작성해야 돼.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습관이 돼야 돼. 대충 시험 이거네 막 쓰다가 뒷바꾸에 다시 쓰고 이런 일이 없어야 돼. 문제를 최대한 2-3번 읽고 출제자의 의도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답안을 작성해야 돼. 그죠? 그러니까 출제자의 의도에 따라서 묻는 문제를 근거나 명확하게 해야 돼. 근거나 기준을 설명을 명확히 하는 습관이 있어야 돼요. 채점을 하다 보면은 분명히 이 친구가 아는 친구인데 핀트를 잘못 받아가 엉뚱한 답을 써. 이게 소용없어요. 그죠? 시험지에 한 장 다 답안을 쓴다고 해서 점수 잘 두지 않아요. 잘 안 줘요. 그죠? 물론 동종 점수로 1점 정도는 주겠지. 그거 받아가 되겠어요. 그죠? 답안을 열심히 문제를 열심히 읽고 2-3번 읽고 서두르지 말고 철저히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해서 답안을 작성해야 된다. 자, 2,000명이 넘는 수험생이 지금 2,500명이 그죠? 2,500명. 원래 같은 게 2,500명인데 2,500명이 시험지를 채점하는데 한 사람이 한 10분, 20분 걸린다고 생각해 봐요. 20분. 그럼 몇 분 되는지 집에 가서 생각해 봐요. 며칠 해야 되는지. 채점도 하는 사람도 밥 먹고 뭐 쉬기도 하고 해야지. 시간은 불과 한 보름 정도 내외를 주는데. 그죠? 채점하면 채점 다 같이 끝내고 다 같이 나가야 되는데 나 때문에 다른 사람 못 나가고 그냥 거기에 깝깝한 데 박혀 있고 이렇게 스트레스 많이 받죠. 그러니까 가능한 채점을 다른 과목도 막 비슷할 거예요. 채점 때문에 문제가 이렇게 약술 복잡한 그런 문제 안 나온다. 앞으로 응용 문제 이렇게 나올 것이다.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답안 작성 요령에 대해서는 너무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이제 기출문제 풀이 과정, 또 문제 풀이 과정, 그다음 모의고사 과정 이 3과정을 거치면서 자꾸 여러분들한테 계속 반복을 설명을 해서 연습을 하면은 뭐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그죠? 자, 작년에도 기본 강의를 들을 때 여기 현장 강의 새벽부터 나와서 가족들하고 애들하고 놀아야 되는데 놀아주지도 못하고 여기까지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하기가 너무 힘들지 않느냐. 그죠? 우리 현장 강의 수강생들 100% 다 합격하도록 하자 이렇게 했었는데 100% 합격 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100% 합격하면 현수막 걸고 강의를 시작한다 그랬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자, 원래도 여러분들은 그죠? 기본 강의부터 이렇게 일찍이 나오신 분들한테는 하여튼 100% 합격할 수 있도록 여러분 같이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합시다. 결석하지 마시고, 그죠? 결석하고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정신이 해이해지니까 열심히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마지막까지 기본 강의부터 마지막 모의사까지 쭉 현장 강의를 와서 들었던 수강생들은 한 50%, 100명 중 50%는 다 합격했을 거예요. 합격률이 10대 1에서 한 4, 50% 합격한 거는 합격률이 굉장히 높은 거죠. 제 강의를 듣고 있는 사람들, 현장 강의 들으신 분들, 작년보다 오늘 적게 나왔는데, 거의 반 이상 합격했어요, 반.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떤, 꼭 합격했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죠? 첫 시간, 자, 오늘 첫날, 좀 구체적으로 목표를 세우셔가지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자, 첫 시간이라서 이런저런 얘기를 쭉 모아서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혹시 질문 있나요? 자, 질문 없으면은, 그럼 간단하게 끊었다가 5분 잠깐 쉬었다 그러면 두 시간을 시작하도록 할게요.